오늘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팬데믹 때를 떠오르게 하는 재앙 수준의 임팩트였고요.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강도는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눌리면 눌릴수록 더 반발력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은 이마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진 이마트 회장의 모든 것을 건 도전과 그 목표를 향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동생 정유경은 신세계를, 오빠 정용진은 이마트를 나눠 가지면서 신세계 그룹의 계열 분리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고요. 정용진이 회장으로 등극을 하면서 진정한 이마트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고, 이마트는 최근 몇 년간 치명적인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마트 입장에서 2025년은 정용진의 절치부심의 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정용진 회장은 완전히 쇄신한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Make 이마트 Great Again 모자를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정용진의 무너진 자존심을 살려준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만난 최초의 한국인이 바로 정용진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차치하고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정용진이 저 정도였나? 이마트가 트럼프 수혜주인가?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이마트에 대한 기대감 혹은 희망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트럼프의 유명한 구호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패러디한 메이크 이마트 그레이트 어게인 모자를 출시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자만 놓고 보면 트럼프의 마가보다는 정용진의 메가가 더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인플루언서 혹은 관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용진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투자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입니다. 가령 지금 야구단 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와이너리를 인수할 때가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메가 모자나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는 말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판매용은 아니라고 하고요. 지인들을 위해서만 한정판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굳이 포장을 해주자면은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고자 함으로 해석을 하면 될 듯하다. 사실 이마트의 위기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은 정작 이마트라는 사업 자체는 유통업에서 순위가 쿠팡이랑 뒤바뀌긴 했지만 적자도 아니고 견조한 상황이고요. 쿠팡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이마트가 잡고 있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벼랑 끝의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명적인 결정만 앞으로 남발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사실 이마트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자회사들입니다. 쓱닷컴도 문제고요. 지마켓도 문제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세계건설입니다. 신세계건설은 이마트가 지분 100%를 소유한 이마트의 자회사이며 부동산 PF 사태와 함께 신세계건설의 위기가 찾아왔고 엄청난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이마트 그룹 전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를 가져왔던 것이고, 신세계건설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30년 만기 영구채라는 꼼수로 급한 불을 끈 게 아닌 돌려막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쓱닷컴도 보면은 상장이 어려워지니까 초기 투자자인 사모펀드랑 이마트랑 분쟁이 일어났고, 이 분쟁에서 이마트가 너무나도 불리해진 부분이 쓱닷컴이 상품권으로 매출을 부풀렸던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모펀드가 알리는 역할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분식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고 결국 사모펀드에게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 건데, 이마트에 돈을 준 게 아니라 또 다른 펀드를 조성을 해서 돌려막기를 또 한 겁니다. 토해내야 했던 금액은 무려 1조 1,500억 원이었습니다. 사모펀드와 바톤을 터치해준 새로운 펀드의 이름은 올림푸스 제1차라는 연합의 형태로 금융권 10곳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특수 목적 법인이며, 산업은행이 주도를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책은행인 만큼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요한 것은 쓱닷컴에 투자한 어피니티 에쿼티랑 BRV 캐피탈은 올림푸스 제1차의 돈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엑시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급한 불은 끈 게 아니라 일단 돌려막기를 해놓은 것이다. 지마켓도 보겠습니다. 지마켓을 인수하는데 투자한 실탄이, 이마트에서 투자한 실탄이 무려 3조 5,500억 원입니다. 문제는 인수를 하자마자 지마켓이 적자 기업이 돼버려서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건데, 지마켓은 미련 없이 알리와의 합작 법인에 밀어 넣은 상황이고요. 사실상 포기하는 그림인 것이고, 이마트는 이렇듯 적자 자회사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인 건데, 반면에 신세계건설의 경우는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계건설 지분을 전부 다 이마트가 모아서 100% 자회사로 만들어 버렸고 매각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과감하게 상장 폐지를 시키고 완전 자회사로 본격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신세계건설이고 정용진 회장의 모든 것을 건 도전을 신세계건설이 이루어 주려고 한다. 바로 정용진 회장의 진두 지휘 하에 신세계 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이 주도하는 4조 6천억 원 규모의 혹은 그 이상의 화성국제 테마파크입니다. 정용진 회장의 야심작이며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을 듯한데, 위에서 말한 대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를 넘어서 이것만큼은 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테마파크라는 게 리스크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부동산 PF 사태도 시작은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였습니다. 특히 요즘에 국민들이 해외로 많이 놀러가는 트렌드랑도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내 관광지인 테마파크가 잘 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이마트의 자금 상황은 최악이라는 거죠. 자금의 상황을 보면은 신세계건설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위기 여파 속에서 영업 실적이 빠르게 무너져 내렸고요. 2022년 영업 손실이 120억 원이었고 이때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3년 영업 손실 규모가 1,878억 원까지 확대되었고, 작년인 2024년 경영 실적은 더욱 악화됐는데 매출이 1조 4천억 원 규모였던 게 9,55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매출 규모를 넘어서는 원가 부담 직격탄에 판관비도 480억 원에서 2배 규모인 955억 원으로 뛰었으며 지난해 영업 손실 1,3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손실은 무려 1,784억 원. 이렇게 신세계건설의 자금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고, 고로 신세계건설은 이마트 그룹의 자금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이마트에서 신세계건설로 자금 보충 약정 제공으로 6,500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신세계건설이 부채가 많아서 레저 부문을 매각을 했는데 누가 이걸 샀냐면은 이마트의 자회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샀습니다. 이건 그냥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2,078억 원 썼습니다. 신세계 INC의 지원도 있었고, 이 밖에 그룹 전반으로 작년 한 해에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신세계건설에 투입이 되었다. 결국 신세계건설은 자본 잠식은 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결손금 부담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연결 기준 신세계건설 자본 총계는 1년 만에 1,200억 원에서 5,602억 원으로 늘어나는 자본 확충이 있었지만 결손금은 전년 같은 기간 163억 원 대비 8배가 불어난 1,358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룹의 도움이 없었다면 완전 자본 잠식이었다는 거죠. 2023년 이마트는 영업손실 469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첫 적자 전환을 했으며 신용등급은 AA에서 AA-로 강등이 됐다. 작년에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적자가 아닌데 연결 순손실은 무려 마이너스 5,734억 원입니다. 신세계건설이 이마트 그룹의 블랙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신세계건설에게는 믿어주는 리더가 있고 남아있는 반전의 계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화성 테마파크라는 거죠. 근데 이게 희망을 갖고 싶어도 느낌이 너무 쎄한 게, 개장 목표가 2029년 하반기고 2026년에 착공 예정인데 벌써부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랑 갈등이 빚어져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고 최종 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테마파크에 뛰어든 또 다른 재벌 3세가 있다고 하는데, 정용진의 잠재적 경쟁 상대라고도 볼 수 있는 한화가의 막내 아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리조트 부사장입니다. 정용진 회장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테마파크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유통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한화의 테마파크의 로케이션은 인천시의 승마장 부지라고 하고요. 한화 계열사인 아쿠아플라넷 아쿠아리움, 한화넥스트 승마경기장, 하나푸드테크 식음서비스 등이 주도를 하는 것이며 당연히 김동선 부사장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쇼핑몰이나 식음 등 테마파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말을 바꾸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고 내수 시장의 한계가 명확하니까 외형적으로 통합을 해서 스케일업 시키는 전략이라는 건데, 수요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 아닌지라는 의문이 먼저 들고, 그냥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편리하게 통합해버리는 것, 그 이상의 핵심 전략은, 혁신적인 전략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수머크 양말을 소개드립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경쟁 브랜드 대비 소비자가는 가장 싸지만 울 함유량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다른 2, 3만원짜리 파타고니아 울 양말도 신어봤는데 퀄리티는 울수머크 양말이 더 좋았으며, 그 이유는 바로 울 함유량 때문입니다. 즉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울 양말입니다. 울 원사를 직접 제작하는 세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메리노 울 전문 브랜드 울수머크 제품이고요. 제가 느낀 울 양말과 일반 면 양말의 결정적인 차이는 통기성이랑 건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 양말을 신으면 발의 건조함이 늘 유지가 되고 쾌적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울 양말만 신고 있습니다. 울수머크 회사에서 광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쿠팡에서 구입을 하시면 에프킬라에게 6.7%의 수수료가 주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신는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을 사주시면 에프킬라 채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구독자님도 가성비 높은 울 양말을 득템하는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